오늘은 중국 경국지색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포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아름다운 여인들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라를 망칠 정도로 아름다웠던 여인을 경국지색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중국 역사에는 아름다움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여인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하나라의 마리, 상나라의 달기와 더불어 오늘 이야기할 포사가 대표적인 경국지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사는 기원전 770년경 주나라를 사실상 멸망시킨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다른 경국지색들과 달리 그녀의 실체가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날도 죽은 날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녀의 출생 이야기부터가 전설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사마천의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하나라 말기 거랑 시절 2마리의 용이 왕궁 뜰로 내려와 거품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용들은 스스로를 포나라의 두 임금이라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거랑은 점을 쳐보니 이 거품이 길조라 하여 황금 그릇에 받아 상자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주나라 여왕 때 그 상자를 열었더니 고약한 악취가 진동했죠. 신하들은 더러운 것은 지저분한 것으로 대항해야 한다며 생리 중인 궁녀들을 동원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왕이 이를 받아들여 생리 중인 궁녀 500명을 발가벗겨 소리를 지르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거품은 도마뱀으로 변해 도망쳤고 생리를 하지 않던 어린 궁녀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잉태된 채로 있다가 여자아이가 태어났죠. 아이를 낳은 궁녀는 아무래도 상황이 불길했는지 요람의 아이를 담아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즈음 주나라 수도 후경에서는 이상한 노래가 유행했다고 하네요. 뽕나무로 만든 활과 가는 풀로 만든 화살통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나라는 이런 물건들의 제작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상골에 사는 한 부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금지된 재료로 활과 화살통을 만들었죠. 그들은 만든 물건을 팔러 도성에 왔다가 관원들에게 붙잡혔고 결국 부인은 사형당하고 남편은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남편이 도망치던 중 강가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새떼들이 부리로 요람을 물어 어떻게든 강에서 건져내려 하고 있었죠. 그는 새들을 쫓아내고 요람을 건져보니 그 안에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이라 생각한 그는 아이를 데려다 키웠지만 가난 때문에 결국 포성이라는 곳에 사는 사대라는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사대는 아내와 아들은 무사했지만 딸을 얻으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는 저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를 키우면 그 저주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에게 포성의 포와 살을 따서 포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정성껏 키웠죠. 시간이 흘러 14세가 되자 아이의 아름다움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7세가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절세가인이 되었죠. 시골에 살았기에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몰랐고 그저 빨래와 받칠만 하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포성의 홍덕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홍덕의 아버지 포양은 3년째 옥에 갇혀 있었는데 포사를 왕에게 바치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는 거액을 들여 포사를 사들였고 좋은 음식과 옷을 제공하며 궁중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주나라의 유왕에게 바쳤고 그녀는 곧바로 후궁이 되었죠. 후에 홍덕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포양은 나라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벼슬을 버린 채 낙향했다고 합니다. 유왕은 포사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기존의 왕비였던 신우의 딸과 그 소생인 태자 의구를 폐위시키고 포사를 왕으로 그녀의 아들 백복을 태자로 삼았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사가 전혀 웃지 않았던 거죠. 일본의 소설가 진순씨는 그의 저서에서 버려진 아이였으니 성장 과정이 편했을 리 없고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궁궐에 끌려왔기에 스스로 웃음을 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양아버지 사대가 비단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기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비단을 증오하게 되었다고도 하네요. 유왕은 어떻게든 그녀의 웃음을 보고 싶어서 비단을 가져다 찢었더니 포사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궁녀가 비단옷을 입고 지나가다 매화나무 가시에 걸려 옷이 찢어졌을 때 포사가 웃음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그 후로 유왕은 국고를 털어가며 비단을 찢어댔고 이것이 천금으로 웃음을 산다는 뜻의 천금매소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었죠. 하지만 곧 포사는 비단 찢는 소리에도 실증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화대에서 한 관리가 실수로 봉화를 피우는 사고가 났습니다. 각지의 제후들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왔다가 허탕을 치는 모습을 보고 포사가 크게 웃었죠. 이를 본 유왕은 그 봉화 관리를 문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을 내렸고 그 후로 계속해서 거짓 봉화를 올렸다고 합니다. 다른 설에 따르면 객석부라는 신하가 천하가 태평에 오랫동안 봉화를 올릴 일이 없었으니
이번에 갑자기 봉화를 피워 제후들을 당황케 하면 포사를 웃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도 하네요. 정나라의 제후이자 유왕의 숙부인 정왕공이 봉화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라며 만류했지만 유왕은 듣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폐위된 왕비의 아버지인 신우가 견융족과 손잡고 주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유왕은 급히 봉화를 올렸지만 이미 제후들은 또 다른 거짓 신호련이 생각하고 아무도 출병하지 않았죠. 일부 제후들은 실제 침략이란 걸 알면서도 여자 하나에 저리 미친 정신병자는 도와줄 자격도 없다며 일부러 방치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유왕은 포사와 태자 백복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지만 견융족에게 붙잡혀 처참하게 살해당했다고 하네요. 포사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견융족 추장이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지만 거부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설도 있죠. 또 어떤 이야기로는 추장을 유혹해 죽인 뒤 사라졌다고도 하고 신우가 유왕에게 포사를 기방에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포사는 닭이나 마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경국지색들은 직접 악행을 저지르거나 왕에게 요구했지만 포사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죠. 오히려 유왕이 스스로 미쳐서 국고를 탕진하고 봉화를 남용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역사학자들은 주나라의 멸망이 단순히 미인 때문이 아니었다고 분석합니다. 주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제후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봉화로 제후군을 불러 모았다는 것 자체가 주나라 중앙군이 그만큼 약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우의 반란과 제후들의 방관은 이미 쇠퇴해가던 주나라의 필연적인 결과였을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포사가 주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을 한 미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역사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르죠. 실존 인물이든 아니든 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미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